오늘은 손상증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다들 말은 들어보셨죠? 류마티스가 어떤 병인지 대체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류마티스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꺾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이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류마티스가 있는데, 이 류마티스는 특징이 좀 더 젊은 분들이 많이 생겨요. 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손가락 관절에 이상이 오는 병입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관절은 구조가 이래요. 이쪽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이랑 힘줄들이 붙어 있고요. 그 안쪽에는 관절낭이라고 해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 조직이 있고, 그 안쪽에 활막이라고 해서 여기 활액이란 게 차 있어요. 우리 관절을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관절을 영양해주는 뭔가 물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쓰고 있는 막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이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활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쪽으로 주변으로 이제 파급되고 이러면서 진행되는 게 류마티스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맨 처음엔 정상적으로 있다가 어떤 뭔가 류마티스를 쉽게 생기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걸 계기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활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들이 막 주변부를 이제 활액에도 염증이 생기고 주변으로 이제 파급이 되기 때문에 좀 아프고 붓고 이런 증상들이 막 시작되죠.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 염증들이 이 뼈 안쪽까지 좀 이렇게 침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같이 뭔가 떡이 돼버려요. 뭔가 뼈랑 이제 활액이랑 활막들이 다 뭔가 떡이 돼가지고 합쳐지기 시작해요. 이제 요 합쳐지는 걸 이제 판누스라고 하고요. 이 판누스가 진행돼서 어느 정도 되면은 완전히 뼈는 이렇게 붙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거기서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의 방법은 뭔가 염증이 생겼을 때 애초에 미리 차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다가 점점 뭔가 이렇게 관절들이 튀어나오고 꺾어지기 시작하고요. 말기로 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어져 버립니다. 주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 비율이 점점 높죠. 그리고 점점 뭔가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게 역학을 보면은 주로 20대에서 5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젊은 사람도, 일 안 하는 사람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주된 증상이 이제 이런 식으로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뭐가 튀어나오고 전신적인 피로가 많이 찾아오고요. 관절통이 여기저기 생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가 안 통해가지고 원래 정상적으로 손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강직이 일어나고 뻣뻣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류마티스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게 합병증이 있어요. 요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 면역계가 원래는 내 몸이 아닌 거, 뭔가 외부 물질을 공격해서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애들인데, 얘들이 내 몸 안쪽에 있는 장기들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공격하는 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관절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합병증으로 다른 뭐 심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심장 쪽에 무리가 와서 사망하시기도 하고, 눈 쪽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기관지 쪽에 이상이 생겨서 숨을 쉬기가 곤란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류마티스라는 건요. 진단 기준은 한 가지로 딱 정해지진 않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종합하니까 요 정도 선이면 류마티스로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관절들이 몇 개나 침범됐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하나 매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류마티스 인자라는 게 있어요. 피 뽑아서 보면 류마티스 항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에 염증들이 얼마나 좀 생기고 있는지, 염증 지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점수를 매기고요. 그리고 증상이 6주 미만인지 6주 이상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거 총 합해서 몇 점 이상이면 류마티스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이랑 퇴행성 관절이 좀 달라요. 두 개가 보시기에는 되게 아프고 붓고 손가락 관절이 뭔가 강직이 되고 증상은 비슷하지만은,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활액에 염증이 생기고 뭔가 안쪽에서부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반대로 이 연골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연골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연골이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이 써서 다른 겁니다. 기계가. 그래가지고 뻑뻑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은 주로 이제 요 중수지 관절, 그러니까 요쪽 관절이랑요, 요쪽 관절, 요 두 개에 많이 생겨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끝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요 끝마디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손을 쓸 때 끝마디에 힘을 제일 많이 주지 요 마디에 힘을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마디부터 닳기 때문에 이제 퇴행성은 요 끝 부분에 생기고 류마티스는 요 가운데 쪽에 생기고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연골이 손상돼서 생긴 거고요.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활액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끝에 쪽이 좀 안 좋아지고 아침에 되게 뻣뻣해요. 한 30분 지나면 좀 풀어져요. 그러다 일하다 보면 오후 되면 또 붓고 아파요. 그리고 아침에 되게 뻣뻣하고 조금 움직이면 낫고 쓰다 보면 또 아파지고 이런 거의 반복이고요. 류마티스는 이제 손과 발 관절 전체적으로 좀 아픈데 이게 되게 오래 가요. 1시간 이상 굉장히 뻣뻣하고 아프고 붓고 이런 것들이 가면 류마티스를 의심해 보는 게 좋고요. 차이점은 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열감, 피로감 등의 뭔가 전신 증상이 없어요. 그냥 손만 아픈 거예요. 근데 류마티스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 몸 전체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열이 난다든지 뭐 피로가 되게 심하다든지 이런 뭐 오한이 든다든지 이런 전신 증상이 같이 생기고요. 주의사항은 이런 게 생기면은 몸에 뭔가 균형이 깨졌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배나 뭐 술이나 뭐 초콜릿, 우유, 뭐 커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증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반대로 류마티스가 있더라도 좀 컨디션이 잘 유지되고 하면은 증상을 좀 잘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를 해줘야겠죠. 뭐 견과류나 이런 연어 같은 거나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오면 양방적으로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 가면 이런 약물들을 처방해줘요. 맨 처음에 제일 많이 처방해주는 게 메토트렉사이트, 줄여서 MTX라는 약인데 이건 항암제의 일종이에요. 면역을 다운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약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류마티스를 다스릴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몸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심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분들은 못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레프루노마이드, 셀파라탈라진, 디마드 같은 약을 쓰고요. 얼마 안 됐을 때는 엔세이드라는 소염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이제 당질 클리티코이드 스테로이드인데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MTX라는 약입니다. 일단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치료는 봉독 치료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되게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많이 발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방적인 처치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치료들을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 한의원은 어혈침 전문 한의원이죠. 어혈침이라는 게 우리 몸에 뭔가 순환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렇게 피를 내서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피도 좀 까맣고 안 나오지만은 점점 진행될수록 피도 색깔도 좀 맑아지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혈액순환이 좀 늘어나면서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자가 면역 질환들은 컨디션에 의해서 되게 좌우가 많이 되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특히 체질적으로 봤을 때는 체질적인 균형이 뭔가 깨졌을 때, 이럴 때 이런 병이 많이 온다고 봐요. 그래서 한약으로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면은 이제 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이 항암제 일종이고 피로감을 많이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이 뭐 일주일에 6알, 뭐 일주일에 4알 뭐 이런 식으로 드시는데 그 약들을 이렇게 좀 줄여나가면서도 증상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원인이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일단은 뭐 스트레스 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체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관련이 있다고 이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은 양방이랑 같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요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양방의 도움을 같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강력하게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한방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좀 같이 하는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리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뭔가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 하시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